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마 물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 이 기레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레기?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기자 더하기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뭐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근데 뭐 요즘에는 심지어 그 기레기 랭킹 사이트 같은 것도 있어요. 랭킹 사이트?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야, 이렇게까지 기자라는 직업이 뭐 어떻게 정말 사회적인 냉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들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기자는 일단 페이지 뷰가 많이 나와서 내 기사가 영향력 있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자는 일단 내가 유명한 스타 기자가 되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다 다른 개개인인 거거든요. 다 다르니까. 네, 저희가 정말 뭐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욕을 먹는 온라인 기사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AI들이 쓰는 봇 기사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핫한 키워드다. 그럼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AI가 알아서 기사를 작성하고 올리는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다 진짜 기사가 다 똑같아요. 네. 기사가 뭐 떴는데 기사가 77년생 용띠 서열 1위 차태현 76년생 용띠인데 77년생 용띠 그게 한 10몇 개가 딱 10몇 개가 다 똑같은 거여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뭐냐 왜냐면 이 77년생, 76년생 이런 거는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사를 써서 올리니까 이런 게 걸러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기레기 이럴 때 이 기자 레기가 아니라 기계 레기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보고 체계가 많은데 어떤 팩트가 당장에 기사되거나 이러진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건데 사실 기레기다, 뇌피셜 쓰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좀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되게 매스미디어잖아요. 신문사도 그렇고 저희 방송국도 그렇고. 매스미디어가 소통하던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미디어였는데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너무 바뀌었는데 우리가 내보내는 방식은 그 방식 그대로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쓰는 저희도 이걸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듣는 이야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쓴 기사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점점 신뢰가 쌓이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건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 뭔가 머물러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시작이 됐던 걸까요, 이게? 제 기억에는 2014년부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2014년 하면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4명이 숨지고 290여 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시 1분과 4분 그리고 12시 48분에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 거의 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그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는 언론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 지나친 속보 경쟁, 단독 경쟁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하게 그 당시에도 이어지면서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분들인 독자분들이 더 좀 실망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있죠. 저희도 이제 기자들도 언론 관행에 대해서 기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된 때기도 해요. 밖에서만 보니까. 안에는 되게 그때 취재 상황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 진짜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빈소에 가서 정신없는 그 유가족들 아니 근데 어떻게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그게 공론화는 안 됐잖아요. 그게 진짜 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되게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참사가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사연도 보도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취재하고 하나라도 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해야 하는 게 또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는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안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안산에서 뭔가 취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많고, 참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취재를 하는 건가, 우리끼리의 양심이랄까, 그런 거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상당히 전문직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기자는 어떤 공인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각 언론사, 각 회사가 뽑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애매한 자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취재를 처음 들었을 때도 취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취재를 하면서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이걸 보고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판단을 정말 단계마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수습 시절에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공직자의 사생활 스캔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직자의 사생활은 사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당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수사, 알 권리, 사생활 이게 섞여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 스캔들의 당사자가 있는 아파트에서 그 전 언론사가 한 달 넘게 밤낮 죽친 적이 있거든요. 아, 대기하고 취재하고. 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분은 스캔들의 당사자분은 갇혀 있고, 나오면은 어떻게든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희가 밖에 있는 건데, 근데 그 현장에서도 이게 정당한 알 권리인가, 이게 정당한 취재인가, 야, 이거 헷갈릴 문제다.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자 일을 하면서 제일 근원적으로 이 일이 힘든 이유가 이거구나 딱 깨달았던 게, 사실은 나의 일감 자체가 누군가의 불행에서 시작된다는 그 근원적인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슬프고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사고를 치고 누군가 잘못을 해야 나의 일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너무 참 괴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기자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짓인데 그게 참 얄궂다. 아니,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어떤 좋은 기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뭔지를 정말 계속 고민해가는 그게 약간 기자의 본령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기자가 결국은 시대가 변해도 다른 사람 이야기 가져와서 생산성 있게 가공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소명의식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갖고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 어떤 게 좋은 기자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기록할 기에 놈 자자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놈인데, 진짜 좋은 기자는 그러면 잘 기록하는 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그 현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러는 것들이 결국엔 남을 테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좋은 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5분이 맨날 남기시는 그 기사, 그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거든요. 1년 전 건 기억 안 나는데 쓰신 기사로 가끔 딱 들춰봤을 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그러네. 저는 좋은 기자는 행복하지 않은 기자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기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주인공인 기자가 자기 엄청 친한 친구인, 그리고 또 정치인인 친구가 엄청 큰 스캔들을 알게 돼가지고 보도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이 기자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윤전기가 마지막 장면에 윤전기가 막 돌아가는데 엄청 큰 헤드폰을 끼고 안 듣고 싶은 거구나. 진짜 기자 일은 대부분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옳은지 이게 나쁜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참 불행하지만 그게 좋은 기자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좀 비극적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많다는 겁니다. 바람만 겨우 막는 수준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는데요. 안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일 일상처럼 봤던 뉴스 한 줄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